2020년 상한가요, 2021년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그리고 2022년 주식 신데렐라 이은 2023년 수익률 빅매치 백설공주와 7전문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유진입니다. 7명의 전문가분들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를 깨우기 위해서 9주간의 수익률 모험을 시작했고요. 이제 3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주간 상승률 1위, 즉 빨간 사과 1개의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3주차이기 때문에 4주차, 한 주만 더 지나면 빨간 사과 3개를 가져가는 월간 포트 상승률 1위의 전문가도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순위가 어떤 식으로 뒤바뀔지 여러분들 긴장감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주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전문가분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순위권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2명의 전문가분들 오늘 등장하실 예정인데 그 두 분은 오늘 어떤 승부주를 가지고 오셨을지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백설공주를 깨우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문을 외워야겠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주식을 제일 잘하니 7명의 주인공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백설공주 7전문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대회에 대한 룰 안내 그리고 현재 순위까지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먼저 주어지기가 된 9주 어느새 3주차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간 사과 5개를 모으면 우승인데요. 매주 종목 제시 기회는 2번 생방송과 온라인에서 제시되겠습니다. 우승자가 될 빨간 사과는 주간 포트 상승률 1위일 때 1개를 그리고 제시한 개별 종목이 30% 이상 상승한다면 역시 빨간 사과 1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월간 포트폴리오 1위는 무려 3개의 사과를 한 번에 획득하겠습니다. 주간 전략으로 사과를 모아갈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3개를 한 번에 노릴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방해도 필요합니다. 주간 수익률 최하위 1위는 독사과를 획득하게 되며 독사과 3개면 중도 탈락입니다. 단 독사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빨간 사과가 있다면 맞교환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빨간 사과 5개를 모아서 잠들어 있는 시청자분들의 포트를 깨울 왕자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에 3주차 승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주 빨간 사과 1개가 걸려있는 주간 상승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과의 가장 유력한 3분 바로 주식어부 그리고 범프로 주식 천하장사님이십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시는 2분은 나란히 2위와 3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부터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주식어부님 현재 18.34%로 3거래일 만에 2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며 빨간 사과 1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역시 빨간 사과 1개의 획득 기회가 있는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범위 2~3% 범위 내에서 순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데요. 먼저 5위 주미남의 제주반도체 그리고 4위 주식 천하장사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약 4%대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3위는 범프로의 철강주 휴스틸 그리고 2위는 역시 주식 천하장사의 로봇주 RS 오토메이션 나란히 5%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주식어부님의 한 주가 될까요? 일진파워 이름 그대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7% 상승률 나타내면서 또 하나의 사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과 3개가 걸려있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 집계되는 빨간 사과 3개를 위해서 종목 배치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인데요. 먼저 흑기사,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통했을까요? 현재 11.46% 기록하며 3위입니다. 2위는 주식 천하장사님,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느새 2위에 자리하면서 15.4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어부님, 오늘 유니테크노를 수익 실현하면서 확정 수익률을 챙겨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기세로 월간 순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44% 기록하며 당당히 1위에 랭크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순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순위가 뒤바뀌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간 포트폴리오 1위, 즉 사과 3개를 가져갈 전문가, 그리고 주간 상승률 1위, 사과 1개를 가져갈 전문가가 누가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인업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위와 3위의 싸움입니다. 자, 치열하게 경쟁을 펼친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증권사 출신의 실전 강사, 주식 천하장사, 이에 맞서는 테마주 발굴의 고수 범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하장사 그리고 범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범프로님은 이발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셨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제 수익률 대결이 이제 3주차에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이제는 좀 더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좀 빨간색으로 좀 했고 네. 또 이제 머리도 좀 위로 올라가고 오, 보자. 네네. 또 이제 머리를 또 위로 한번 종목들이 세워봤습니다. 올라가라 네. 이런 의미를 네. 하신 것 같고요. 천하장사님은 뭐 머리를 깔끔하게 깎진 않으셨지만 네네. 의상에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의상이에요? 넥타이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요? 예, 넥타이 신중하게 고르진 않았는데 그냥 예, 우선 넥타이 고르셨잖아요. 네, 골랐습니다. 네. 그치요? 네. 어떻게 그 천하장사님은 네네. 마음가짐 달리 아, 안 제 하셨나요? 마음가짐이요? 네. 사실 뭔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전략을 짰을 때는 네네.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3분의 1이 지나간 시점에서 네네. 제가 봤을 때 4주차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조금 대비를 해서 조금 이제 종목들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종목이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충분히 어느 한 종목이 좀 높은 상승이 나온다면은 네네. 분명히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좀 3주차로 접어들면서 뭔가 마음가짐도 달리하신 것 같고요. 오늘 좀 회심의 편입 종목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종목 공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동안 전문가분들이 제시하셨던 종목들이 리뷰 현재 흐름은 어떤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주식 천하장사님과 범프로님의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범프로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철강주 두 종목을 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스틸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 이 두 네. 종목 흐름 짚어주실까요? 일단 철강 섹터가 최근에 이제 비철금속, 네. 리튬이라든지 또 이런 포스코라든지 그러니까 철강 흐름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편입한 시기는 이때 이제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반 이제 수익률이 좀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초반 또 이제 좀 중반 좀 넘어가면서 좀 눌린 몸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탈 느낌은 없다. 네. 충분히 잘 모아가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리고 또 저점 높여가고 있는 이런 좀 삼각수렴 형태에서 한번 이제 여기만 돌파가 된다고 하면 자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사상 신고가가 이제 얼마 남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회심에 또 사과를 달성할 수 있는 또 다음 주까지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이어서 다음 철강주죠. 세아베스틸 네. 지주. 지금 철강주들을 이제 여러 편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일단 철강주들이 차트 흐름이 너무 좋고 오. 그리고 모멘텀이 특히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위성 테마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이 지금 최근에 이제 니켈이라든지 뭐 티타늄 뭐 이런 비철금속 테마들이 워낙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국내에서 이런 합금을 유일하게 좀 날 수 있는 네. 동시에 티타늄과 니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창원
세아 창원 학금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또 지주회사라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차트 흐름도 괜찮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이제 편입을 하긴 했지만 지금 삼각수령 형태에서 지금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박스권 형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7,000원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 네. 52주 신고가를 이제 뚫으면서 결국 이제 3만 가격대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없거든요. 펑크님 네. 잠시만요. 네. 이 종목이 어제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생방송을 통해서. 네네. 근데 불기둥님의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25,200원 방금 말씀해주신 네. 그 부분이 좀 강한 매물대로 보인다. 일단 완성차가 올라간다면 철강주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겠지만 네. 일단 이 세아베스트 지수는 25,200원 좀 강한 매물대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걸 뚫은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 또 확인을 됐죠. 오늘 뭐 가서 다시 이제 후퇴하긴 했으나 오늘 거래량이 생각보다 강하게 실렸습니다. 이게 거의 네. 200억 가량이 거래 대금이 실렸고 결국 여러 번 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일단 맨 처음에 요때 이제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도전을 했을 때 다시 좀 밀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해서 물론 오늘 떨어지어서 마감이 된 건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거래량 네네. 붙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도 나로도 발사 재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재료가 좀 다가오면서 이게 모멘텀을 한번 뚫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위성, 이게 철강이긴 하지만 위성에 관련된 또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복합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네. 다음 주까지 또 네.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복합 모멘텀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좀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철화장사님이 제시하셨던 종목, 지금 전 종목 수익권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MPC, 첫 주에 제시해 주셨던 MPC와 네. 2주차 태경산업 이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MP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첫 주에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은 MPC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상승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편입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폐배터리가 너무 좀 이슈가 되지 않고 네네. 지금 약간의 좀 횡보를 좀 거치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지만 이 MPC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도 관련이 있지만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친환경 이제 테마로도 약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먼저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차트가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눌림목 구간,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신호등 추세선을 최근에 좀 터치를 하고 지금 네. 올라가고 구름대를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지지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월봉상으로도 한번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이요, 고점. 이 네. 고점을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최근에 하락을 보였는데 이제 하락 N자라고 하죠. 이렇게 목표치를 다 하락 목표치가 다 완성이 되고 지금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충분히 저항권인데 이런 구간들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태경산업 보겠습니다. 네, 태경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경산업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위아래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네. 퍼포먼스가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엮여 있고 또 뭐 반도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모멘텀이 흐름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충분히 차트상으로도 뭔가 흐름이 차트가 망가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간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네. 2차 전지 순환매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네.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네. 1%가 빠졌지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많았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분명히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면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분명히 수급이 온다. 왜냐하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게임이나 엔터주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주가 빠지더라도 분명히 다른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충분히 순환매성으로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나 2,55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분명히 약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네. 그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네. 종목별 장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대장주가 꺾여가는 모습이더라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종목의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범프로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두산을 제시해 주셨는데 흐름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두산 사실 뭐 로봇 관련주로서 편입을 했지만 네. 제가 이제 여러 중복 업종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두산 뭐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두산 밥캣이라든지 최근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지주 회사격인 이제 두산인 거거든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초반에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박스권이에요. 뭐 특별하게 뭐 손실권은 아니지만 네. 근데 최근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게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이 그쵸, 있습니다. 네. 오늘 또 7% 올라갔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관련주에서 나쁘지 않은 4%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증시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이제 DB 하이텍이 강한 상승세기 보고 있는데 지주회사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LS 오늘 같은 날도 지주에서 LS가 강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 네네. 여러 모멘텀이 있는 두산이 이제 두산 이제 로보틱스도 이제 올해 연내 안에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대회 기간 안에서도 물론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올해 연말까지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가기에는 저희 대회가 너무 짧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일단 뭐 다음 주에 뭐 네.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명신산업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명신산업. 최근에 이제 자동차 이제 업종들이 네. 강한 흐름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신산업은 아직 다른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테슬라 쪽이 좀 매출 그쵸, 비중이 그쵸. 높다 보니까 네. 사실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배터리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자동차 네.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추천하고 나서 이것도 특별하게 또 박스권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자, 사실 여기를 이제 정고점 이제 21,000원 라인대를 뚫으면 사실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워낙 강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뚫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번 주 안에 강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사실 이 종목도 하나의 이제 빨간 사과가 기대될 정도로 사실 많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계속 다음 주까지 또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범프로님, 그 현대차 그룹주에 이제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자동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관련주 현대차에 좀 엮여 있는 쪽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좀 엮여져 있긴 하거든요. 네. 뭐 화신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최근에 성우하이텍 오늘 좀 그쵸? 급등이 나온. 근데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명신산업은 일단 테슬라가 움직인다 그러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부분인 거죠. 네. 현대차, 기아차에도 매출 비중이 30%를 갖고 있고 네네. 테슬라의 매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일 때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가 한번 떠준다 그러면 네. 다른 자동차 관련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그쵸. 있다.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고 이 명신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주에 지금 좋은 흐름, 연속성이 나타나주고 있는 시점에서 명신산업의 좋은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한 종목 남았습니다. 네, 이거 종목이
많이 있었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늘 이제 자동차 업종에 가면서 좀 반도체 업종들도 좀 흐름이 약해지고 있고 특히 네.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들이 좀 약하긴 한데 가온칩스도 제가 이제 추천하고 제 포트 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큰 소실거는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 저는 이제 추세 매매에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모멘텀은 살아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전 반도체 안에서도 가장 대장급으로 보고 있는 게 가온칩스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로 본다고 하면 아직 뭐 이탈하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충분히 21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 한번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또 큰 수익에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서 또 탑픽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천하장사님의 나머지 종목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제보스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먼저 보시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제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순환매성으로 반도체도 분명히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달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반도체와 바이오가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그 이후 5월 달까지도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릴 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중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게- 이유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아버지 뻘이 최대 주주가 이제 SFA라는 이제 코스닥 150의 상장 기업이고 그 SFA의 최대 주주가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든든한 지원군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은 충분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제시한 이후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터졌다는 거는 네.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려올 때보다는 바닥권에서 횡보를 할 때 좀 거래가 터지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저항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꼬리보다 몸통을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몸통 부분들을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 종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종목이다라고 네네. 하시면서 제우스 그렇죠? 제시해 주셨었는데 네. 지금 어떨까요? 제우스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이 제우스 같은 종목은 뭔가 이제 사업 분야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또 뭐죠 산업용 로봇까지 이제 한꺼번에 조금 여러 가지 엮여 있네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 종목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한 박스권에 대한 저항을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위로 돌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 눌림목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고 오늘 저가를 요 20일 선을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2,500포인트나 2,55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충분히 실적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제 생방송에 출연하시기 전에 제시한 종목인데 RS 오토메이션 이번 주 월요일에 제시해 주셨죠. 로봇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RS 네. 오토메이션 지금 어떨까요? 그쵸. 지금 흐름 좋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RS 오토메이션 같은 로봇 관련주를 말씀드렸냐면은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어느 정도 고점에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그때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 실적이 나오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때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RS 오토메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SP 시스템즈가 있을 수 있고 T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T 로보틱스를 제가 세 종목을 봤는데 네. T 로보틱스는 저희 이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못 갖고 온 거고 SP 시스템즈와 RS 오토메이션을 고민을 하다가 RS 오토메이션을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원래 정답 또 학교 다닐 때도 그쵸. 정답을 제가 고민하다 찍으면 네, 그게 항상 오답이 틀리죠. 돼요. 네. 오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RS 그쵸, 예. 오토메이션도 그 좋은 포인트에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오늘 SP 시스템즈 흐름을 보면은 네. 자, 차트를 보면은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어요. 오, 네. 근데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올라가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도 항상 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네. SP 시스템즈와 RS 오토메이션, T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동일하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네.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아. 오늘은 T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나왔고 SP 시스템즈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내일은 RS 오토메이션의 차례가 될 수도 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 엮여 있는 그 세 종목 가운데에서도 네.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 비춰봤을 때 RS 오토메이션도 내일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네.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제시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짧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이제 3주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의 전략이 1주차와 그대로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불기둥 전문가님이라든지 네. 주식어부님이라든지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셨거든요. 어쨌든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범프로님은 현재 전략 어떠십니까? 뭐 일단 저는 대회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종목들을 먼저 이제 좀 잘 포섭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다른 전문가한테 뺏기지 않고 먼저 이제 종목을 좋은 대장주급 종목들을 미리 네네. 선별하는 거고 네. 결국 이제 박스권에 있는 종목에서 터질랑 말랑하는 그런 자리 종목들을 주로 편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네. 대장급 종목들을 좀 이렇게 포트를 추려놨고 다음 주 이제 월간 앞줘서 한번 움직임이 한번 마지막 주에 한번 피날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잘 포트를 채워놓고 다음 주에 한번 한꺼번에 거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막 승부주는 아닌 건가요? 오늘 승부주죠. 승부주가요? 네, 오늘 승부주인데 대장급 승부주인 거죠. 근데 네. 이게 박스권인 종목입니다. 이게 네네.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은 네네. 아니고 박스권 종목에서 아. 승부를 걸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깔아두겠다 아직까지는 네, 네. 말씀해 주셨고 천하장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바뀌지 않았는데 전략이었죠?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두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종목은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종목들은 맞습니다. 조금 네. 상승 탄력적인. 탄력이 있는 종목을 했는데 이런 전략들은 지금까지 3주차 동안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던 거 방향성만큼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가져왔는데 네, 탄력적이지 않았어요. 네. 약간의 탄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탄력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오늘 같은 종목은 이제 업종을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네네. 어쨌든 조금 더 다른 기타 지금 제가 포트에 담았던 종목 외에 또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 종목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나는 원래 전략대로 나는 꾸준히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3주차에 준비하신 생방송 편입 종목 먼저 주식 천하장사님의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하장사의 3주차 생방송 편입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이번 백설공주와 7 전문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색다른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대회에서만큼은 주식 천하장사가 아니라 주식 왕자로 한번 새롭게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들어매치기 한판 주식 천하장사의 3주차 생방송 편입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식 천하장사님의 3주차 편입 종목 테라젠 이텍스였습니다.
범프로님, 네.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약간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엄청- 바이오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종목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부터 벌써. 네. 네. 일단 네. 테라제 승부수를 좀 던졌다. 승부수다. 네, 승부수다. 왜냐하면 지금 네. 월간 수익률이 지금 2등이신데 맞습니다. 이 종목으로서 좀 1위를 좀 탈환하고자 오. 하는 그런 좀 야심이 담겨지는 종목이지 오.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테라제니텍스 제약바이오 쪽을 지금부터 이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죠. 네. 바이오 관련주인데 제가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저는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관련주로 좀 엮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 바이든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관련주로 약간 이제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매드팩토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합쳐서 한 10% 정도 내외가 돼요, 지분율이. 네. 근데 2대 주주가 바로 유한양액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유한양액은 지분율이 한 7% 정도 되기, 7, 8%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을 이제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오늘 저는 사실은 차트가 이렇게 장 막판에 좀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맘대로 안 됐네요. 네, 제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꼬리를 달면서 약간의 꼬리를 달면서 나와줬으면은 조금 더 좋은 모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드팩토가 이런 이슈, 그 바이든 정부의 암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상한가를 갔고요.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는 가지 못했고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드팩토의 최대 주주가 테라젠 이텍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테라젠 이텍스 한번 재무제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살짝 말고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지분율이 9%고 2대 주주가 유한양액입니다. 근데 네. 지분율이 7.71%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적자가 났지만 2022년도에는 그쵸 103억으로 흑자가 났기 때문에 네.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네. 부분. 예,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고 4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 이런 바이오주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 관련된 프로젝트가 관련돼서 충분히 엮일 수 있고 또 이번 주 말에는 또 암 학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 좀 기술 수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로열티가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호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상승이 나오면은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3주차 마지막 종목으로 이런 바이오주를 한번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주 그 가운데서도 이제 셀트리온 그쵸, 그룹들을 중심으로 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합병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한 게 아닌지 천하사사님은 그럼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분명히 있고요. 그거 다 좋은데 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형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셀트리온 네. 그룹주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네.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오.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뭐 암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조금 암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력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라젠 이텍스 매매 전략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시초가는 그러니까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3% 정도까지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7,500원 선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7,500원이라고 하면은 한 요 구간, 이 앞전에서 꼬리를 달면서 약간의 저항을 부딪혔던 구간,
요 정도로 목표가로 잡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좀 여기 4,500원 라인 요 밑에까지 네. 예, 해가지고 손절 라인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 천하장사님의 3주차 생방송 편입 종목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은 천하장사님의 오픈 채팅방 백설공주 주식 천하장사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794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쪽에서 전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프로님의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이분은 승부주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마 업황의 1인자 범프로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종목들 안에서 정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 중심을 범프로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백설공주의 진짜 왕자는 범프로가 될 것입니다. 진짜 왕자는 바로 나! 범프로의 생방송 편입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경기 민감주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주 또 대우조선해양에 주목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범프로님? 일단 저는 경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데 네. 지금 시장을 읽고 있는 이게 일자리 고용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오, 네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 고용이 많고 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자동차 업종들도 고용이 좀 많은 그쵸, 업종이에요. 네.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많은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이제 조선 업종인 쪽이죠. 거죠. 그래서 네. 조선 업종이 올해 작년에 적재였지만 올해 이제 하반기 또는 상반기 빠르면 이제 1분기, 2분기 때부터 이제 흑자로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일단 첫 번째로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20년 동안 그러니까 네. 노후된 이제 선박들이 20년 주기로 이제 교체가 되는데 2003년도에 가장 많이 탱커선들이 발주가 됐고 네. 그 노후선들이 결국 이제 교체 시기가 이제 2023년도 4년도에 많은 발주가 좀 나오지 않나. 네네. 그래서 3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지금 일감이 3년치 이상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중 안에서 이제 대우조선을 선택한 이유는 네네. 가장 차트가 좀 탄력적인 거 차트 한번 보도록 차트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 대우조선해양이 좀 차트가 흐름이 이렇게 좀 최근에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하나 그룹주들의 인수 이슈가 나오면서 좀 탄력적으로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대형 3사에 비해서도 가장 좀 흐름이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아직 이 박스권을 뚫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박스권을 뚫고 이미 추세를 돌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포인트를 보는 게 네네. 전년도 4월 달 29,000원 이미 박스권 이제 전고점 52주 신고가를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을 왜 하필 4월 달에 지금 주가를 만들어 놨을까? 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선, 지금 자동차 업종들도 원래 움직이지 않았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갑자기 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조선업도 이제 그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또 이제 포인트로 보는 게 결국 이제 환율인 거죠. 전년도 이제 4월 달은 환율이 1,250원대였는데 최근 또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1,300원 위에 좀 자리에 하다 보니까 네. 환율도 전년도 4월 달보다는 이미 5% 위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수출 산업들이 더욱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2차 전지도 대표적으로 수출, 자동차도 수출, 조선도 수출. 그런데 일자리가 가장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결국 시가총이 좀 커요. 네.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조선주 아마 다 합쳐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보다 차트가 좋은 조선주들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그룹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네. 하나와 그룹주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가장 탄력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선주 안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에코프로가
그렇게 강하게 가는 걸 봤기 때문에 네. 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네. 그 대우조선 해양이 그동안 이제 탄력적인 흐름,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한번 월봉 흐름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이제 주인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 속해 있었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좀 가고 있었어요. 근데 2021년도 시장이 좋으면서 올라갔다가 최근 다시 이제 떨어져다가 최근 이제 하나의 인수가 이제 되면서 네.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초록색 선이 이 파란색 선이 네. 60월선입니다. 5년 네네. 평균 선인데 네. 요번 모멘텀으로 저는 이걸 뚫을 것이다. 오. 2년 평균 선을 뚫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본다 그러면 결국 이 선을 뚫는다 그러면요. 지금 이 박스 이게 이 선이 정확하게 26,000원 선인 거거든요. 이걸 뚫으려다가 계속 못 뚫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2년 동안. 근데 이번 모멘텀으로 저는 뚫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52주 신고가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이제 고점 저항 라인대가 어딘가 한번 봤더니만 여기 이제 저점 쌍바닥 지점이 딱 저점 라인대가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아서 32,000원을 이제 목표가로 두고 네. 그리고 이제 추세 이탈 라인을 본다고 하면 네. 22,500원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쌍바닥 패턴에서 이제 좀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눌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이탈 라인으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그리고 플러스 고용에 대한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 그래서 조선주를 주목하셨고요. 그 가운데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오늘 범프로님의 종목 매매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실시간 브리핑 종목에 대한 전략은 범프로님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백설공주 범프로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8282 눌러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세 번째로 흑기사님의 종목도 공개가 되는 날인데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뒤흔들겠다. 흑기사의 생방송 편입 종목은 컬러레이입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화장품 업종 매출이 100배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스마트 공장, 자동화 공식 인증 소식까지 가세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술적으로 3중 바닥형에 따른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 시초가 이하 3% 범위 내 목표가는 1,24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흑기사의 종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세 종목에 대한 비교 분석, 썰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된 흑기사님의 컬러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천하장사님, 네. 이게 지금 3중 바닥형에 따른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흑기사님은 아직 정체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네. 이 기술적으로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제시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차트 분석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 흑기사 전문가님은 약간 네. 패턴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이 신호 추세선 근처에 주가가 존재를 하는데 네. 지금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좀 오, 똑같이 너무 지금 비슷한데요? 네, 주가를 존재합니다. 근데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런 바닥권을 지지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중에 뭐 오가닉 코스메틱이나 네네. 아니면은 오가닉 코스메틱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가닉 코스메틱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상승률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마 순환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 컬러레이를 갖고 오지 않으셨나 네네. 봤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만 지지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저는 한 번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범프로님에게도 한번 지금 컬러레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천하장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네. 범프로님이 보실 때 컬러레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승부수를 던지셨다. 역시 또 왜냐하면 승부수? 지금 네. 청담 글로벌도 그렇고 컬러레이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거의 리오프닝 업종들 화장품 쪽을 많이 편입을 맞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네. 이 업종이 한번 올라갈 때 또 한 번에 수익률을 좀 크게 올리려는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나 네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지금 워낙 이제 센 테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또 제약바이오 업종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조선주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강한 이제 또 수급주들 이후에는 조금 아직 후발주의 섹터지 않나 아직은. 그래서 좀 4월 말이라든지 그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럼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아직은 좀 더 강한 테마 업종들이 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뒤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주식 천하장사님께 네. 범프로님의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네네. 작년 초부터 조선주에 관해서는 수주가 견고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막상 까놓고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는 그만큼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네. 첫 주차에 출연했을 때 범프로님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았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제가 4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굉장히 4월 달에 시장이 좋아요. 근데 오늘 방금 CPI가 발표된 것 같은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지금 나사 선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프로님이 갖고 오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다소 시총이 큰 무거운 종목이지만 네네.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조선주 중에서도 제가 모든 조선주를 살펴봤지만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네. 과연 우리의 그 수익률 대회에서 이런 이 조선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네. 부분이 살짝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우승 후보로 꼽으신다면서요? 네, 우승 후보로 뽑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왜냐면은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조선주가 상승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프론의 종목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네. 조선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지는 좀 의문이다. 네. 어쨌든 네. 조선주의 순환매가 네. 구주 대회 기간 안에 움직일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조선주에서 흐름이 뭐 아직은 뭐 큰 모멘텀은 없어요. 네. 모멘텀은 없는데 자동차 업종들도 갑자기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흐름이 조선주에도 올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선침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범프로님께 네. 테라젠 이텍스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주식 선화장사님 승부주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이오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이제 어느 전문가면 가장 누가 먼저 나올까 이런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범프로님이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저도 할 생각이었는데 네. 좀 더 이제 흐름이 올라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테라지 이텍스가 정말 좋긴 한데 결국 이제 메디팩토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변동수 좀 있지 않나. 네네. 그래서 메디팩토가 좀 대장인 것 같고 네. 거기서 지금 이등주 흐름으로 가는. 그래서 좀 메디팩토 영향을 좀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결국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제약적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시 2차 전지 업종들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이제 또 순환매 관점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선화장사님. 네, 우선은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매드팩토로 보고 이 테라젠 이텍스를 갖고 온 건 맞는데 제가 네. 원래 보통 제 성향상으로는 제가 대장주를 별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로 100% 먹느니 밑에 주로 30% 50% 먹는다는 제가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드팩토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테라젠 이텍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저조하겠지만 그 매드팩토로 보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4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충분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성향이 되게 비슷한 줄 알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 상반되네요. 나는 대장주보다는 2등주, 3등주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 범프로님은 나는 대장주로 가겠다라는 전략이시잖아요. 네.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장이 좀 더 승승률이 좋으니까 네. 뭐 그래도
좀 더 안전 마진을 챙기면서 그래도 좀 대장주격이 이슈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 2위와 3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두 분이신데 이제 이번 주에 주간 상승률에서 1위 자리에서 두 분을 뵐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쟁쟁하신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내일의 라인업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릴 스윙 매매법 현재 1위 주식어부 전문가, 자, 이에 맞서는 주도주 추세 돌파 매매 주미남 전문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또 내일은 현재 1위시죠. 주식어부님의 종목이 공개되는 날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이번 주 1위를 굳건히 지키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면서 백설공주와 7 전문가,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로운 전문가, 새로운 종목으로 같은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